올해 환갑을 갓 넘긴 한 남자가 있다. 지금부터 그 남자가 세상을 향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한다. 그의 이야기가 애처롭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면서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라서 함께 따라가 보려 한다. 끝까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나 또한 희망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 그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울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으로 댓글을 쓰게 된다. 유튜브 영상에서 말 잘하는 누군가는 일찍부터 노후를 준비하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젊을 때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멀었다. 저축할 돈이 있어야 저축을 하지. 미래를 꿈꾸기보다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했다. 노후? 그건 그저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뜻일 뿐이었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몸이 아파도 쉬고 싶어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다 문득 궁금했다. 저렇게 노후를 준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어느 날 그는 유튜브 댓글창에 글을 남겼다. 삐딱하게 보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말하고 싶었다. 세상엔 엘리트도 있지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그리고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걸 누구라도 좀 알아줬으면 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것도 높은 학벌을 가졌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는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젊었을 때부터 늘 몸을 움직여 돈을 벌었다. 아침 6시 하늘이 희뿌연 새벽이면 그는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틈을 타 공사장으로 향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퍼 나르며 땀과 먼지 속에서 하루를 채웠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몸이 부서져라 일해야 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부모님도 모셔야 했다. 번 돈은 쉴 새 없이 흘러갔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가끔은 제 몸보다 남의 몸을 챙겨야 할 때도 있었다. 손에 굳은 살이 팍 끼고 허리가 굽어가도 쉴 수 없었다. 쉰다는 건 곧 가난과 마주하는 일이었으니까. 어느새 나이가 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쉬어야 하는 날이 늘어갔다. 하지만 노후는커녕 오늘을 버티기도 빠듯했다. 그래도 그는 버텼다. 그의 하루 시작은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자명종을 맞출 필요도 없었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다. 좁은 원룸에서 몸을 일으켰다. 허리를 한번 쭉 펴보려 했지만 허리와 무릎이 뻑뻑하게 굳어버려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다 진짜 일 못하게 되면 어쩌나. 요즘 들어 자주 드는 생각이었다. 바닥에 놓아둔 약봉지를 집어들었다. 관절염 약, 혈압약, 그리고 이름도 어려운 약들. 몇 개를 꺼내 물 없이 삼켰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갈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루 일당이 걸린 문제였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침 6시 출근길에 오르면서 주머니 속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확인했다. 오늘 점심은 김밥으로 때우자. 그렇게 정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서 있었다. 대부분 공사장이나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얼굴을 익히 알고 있어도 서로 말을 섞지는 않았다. 아침부터 힘들다는 말을 하면 더 힘들어질 걸 알기 때문이었다. 버스 안 창밖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다. 손에 커피를 들고 바삐 걸어가는 젊은 직장인들, 이어폰을 낀 채 웃고 있는 학생들. 그들과 자신이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가 이 생각을 처음 한 게 언제였더라? 40대? 50대? 아니 60이 넘어서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 언젠가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공사 현장에 도착하니 감독이 오늘 작업할 구역을 배정해줬다. 오늘은 자재를 나르는 일이었다. 삽과 장갑을 챙기고 묵묵히 몸을 움직였다. 날이 점점 밝아지면서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다. 땀이 흘렀지만 쉴 틈은 없었다. 일하다 보면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나고 무릎이 쑤셨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한 번이라도 아이고 힘들다 하면 다음번엔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들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했다. 30대, 40대도 있었지만 대개 60대 이상의 사람들이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일 하지 않는다. 몸을 쓰는 일은 결국 늙은 사람들 차지가 됐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미리 사온 김밥을 꺼냈다. 다른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을 사와서 먹고 있었다. 때때로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까? 그는 대답해주고 싶었다. 한 달에 180. 비 오면 하루 일당 빠지고 몸 아프면 또 빠지고 하루라도 쉬면 월세가 밀린다. 하지만 굳이 말해본들 달라지는 게 없었다.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저녁을 먹을 기운도 없었다. 그저 씻고 바로 눕고 싶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다.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노후 준비에 대한 영상을 발견했다. 젊을 때부터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댓글을 입력했다. 훌륭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덕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힘들어집니다. 보내기를 누르고 나서도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이제 그만 자야 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떠질 테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밤이 얼마나 지났을까? 1시간쯤? 2시간쯤? 밖에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몸을 뒤척이려는데 허리에서 뻑뻑한 소리가 났다. 벌써 몇 년째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그 생각을 하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의사는 늘 같은 말을 할 테지. 과로하지 마세요. 몸을 쉬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에게 그 말은 현실이 아니었다. 쉬면 생활이 멈추니까. 문득 옆집 할아버지가 떠올랐다. 그도 한때 공사장에서 일했다. 그러다 무릎이 망가져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다. 처음엔 자식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몇 달 전 연탄불을 피워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도 언젠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는 억지로 생각을 밀어내고 다시 눈을 감았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내야 하니까. 또다시 시작되는 하루. 새벽 동트기 전에 눈이 떠졌다. 여느 때처럼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와 무릎이 더 심하게 쑤셨다. 그는 이마를 짚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조금만 더 누워있고 싶다. 하지만 그런 사치는 있을 수 없었다. 약을 삼키고 대충 물로 얼굴을 씻고 낡은 작업복을 걸쳤다. 거울을 보니 거친 피부와 깊게 패인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젊었을 땐 이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참 많이도 변한 얼굴이다. 오늘은 일이 있을까? 어제 감독이 내일은 비 온다니까 연락 기다려봐라고 했었다. 전화가 안 오면 하루벌이가 사라지는 거였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기다렸다. 몇 분이 1시간처럼 길게 흘렀다. 6시 10분 배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쉽니다. 내일 연락드릴게요. 그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내쉬었다. 쉬라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오늘은 돈이 없다는 뜻이었다. 빈 하루, 불안한 마음.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그냥 누워있을까? 아니면 다른 일거리를 찾아볼까? 하지만 요즘은 막노동, 일자리도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을 우선 뽑았고 그도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밀려날 때가 많았다. 결국 그는 방을 나섰다. 공원으로 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같은 연배의 남자들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이야기를 했고 또 어떤 이는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한다며 한탄했다. 그는 그 대화에 끼지 않고 그저 먼 산을 바라봤다. 노후를 준비하라고? 젊었을 때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없었던 거다. 하루를 쉬게 되면 생각이 많아진다.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런데 이제 가족은 다 떠나고 남은 건 고된 노동과 끝없는 불안뿐이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면? 이 생각이 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플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늙은 몸을 이끌고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 이것이 노년의 현실이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
한동안 끊었는데 요즘은 다시 찾게 됐다. 하루가 또 흘렀다. 그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다. 오늘도 노후 준비 영상이 추천 목록에 떴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법. 그는 피식 웃으며 영상을 넘겼다. 침대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은 일이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는 대답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내일도 그는 눈을 뜰 것이다. 그에게 아들은 있지만 아내는 오래전에 떠났다. 처음엔 함께 살면서 어렵게 돈을 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겼다. 아내는 남편이 늘 일에만 매달리고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다. 남편은 그게 서운할 일이냐며 되레 답답해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선 남편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술자리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 보였다. 그렇게 둘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결국 아내는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다. 이혼을 하자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졌다. 그는 처음엔 며칠 지나면 돌아오겠지 생각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아내는 정말 떠난 거였다. 아들은 어릴 땐 아버지를 따랐지만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멀어졌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결국 대학을 가면서 독립했다. 이제는 가끔씩 연락이 온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형식적인 안부 전화 정도. 아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지만 본인이 겨우 살아가고 있으니 그럴 수도 없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혼자가 되었다. 아내도 아들도 예전의 삶도 다 떠나가고 남은 건 버티는 하루하루 뿐이었다. 끝없는 하루들 속에서 그는 오늘도 눈을 떴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무게를 진 채로. 이른 새벽 알람이 없어도 몸이 먼저 일어난다. 습관이 된 지 오래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가 허리를 붙잡는다.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다. 하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일어나 작업복을 걸친다. 휴대폰을 확인한다. 오늘은 연락이 올까? 한동안 일이 끊겼다. 요즘 현장도 일거리가 줄어들고 젊은 노동자들이 먼저 뽑히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배제될 때마다 그는 자신이 불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오늘도 벨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오늘도 빈손이네. 작업복을 입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밖으로 나섰다. 하루를 채우기 위한 방황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는 집을 나와 도심을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들, 손자 손녀를 데리고 나온 할머니, 출근길에 바쁘게 뛰는 젊은 직장인들. 그들과 자신은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살아가는 세계가 다르게 느껴졌다. 주머니 속을 뒤적여 편의점에서 온장고에 있는 캔커피를 하나 샀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나도 한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나 지금은 하루하루가 막막할 뿐이다. 오후가 되자 그는 건설 현장이 몰려있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라도 일손이 부족한 곳이 있을까 해서였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필요하면 부를게요. 라는 말뿐. 그는 한숨을 내쉬고 익숙한 골목으로 향했다. 작은 공원, 그늘진 벤치에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있다. 그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일거리가 끊긴 노인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이른 퇴직을 당하고 갈 곳 없는 사람들. 오늘도 일 없나? 없네. 젊은 애들 먼저 뽑는다네. 요즘은 일거리도 줄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지. 그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이곳에서는 다들 같은 처지이기에 위로나 격려도 필요 없었다. 그냥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막막한 미래 그리고 한 줄기 희망. 해가 저물 무렵 그는 다시 집으로 향했다. 텅 빈 불 꺼진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은 채 침대에 주저앉았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든 버텼다. 그런데 내일은?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이 가장 괴로웠다. 이대로 늙어가다 죽는 걸까? 이제라도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배울 기회는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켰다.
또다시 유튜브에 노후 준비 노인 일자리 같은 영상들이 떠올랐다. 그때 문득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다. 아빠 잘 지내? 오랜만에 오는 연락이었다. 그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장을 썼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보내고 나서 금방 후회했다. 괜히 힘들다는 티를 낸 건 아닐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몇 분 후 다시 메시지가 왔다. 요즘 힘든가 보네. 아빠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밥 한번 먹자. 언제일까? 진짜 만날까?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일까? 그는 답장을 보내지 못한 채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동네 행정복지센터 앞을 지나게 됐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입구에서 팸플릿을 나눠주던 사람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늙어 보였나 싶어서 마음이 안 좋았다. 왜냐면 그는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궁금해서 잠시 발길을 멈췄다. 저는 아직 연금 받을 나이는 안 됐는데요. 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팸플릿을 건넸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기초연금 말고도 최저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원래 도움을 받고자 이런 곳을 찾아다니지 않았다. 창구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피곤했다. 별 기대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상담을 해준 공무원은 그의 소득과 나이를 확인하더니 의외의 말을 했다. 아드님이 따로 살고 계시죠?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는 귀를 의심했다. 저 같은 사람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예전에는 자녀가 있으면 지원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자녀가 독립해서 따로 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보시겠어요? 그는 잠시 멍해졌다. 내가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살면서 단 한 번도 정부 지원을 기대해 본 적이 없었다. 늘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에게 손을 벌리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건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구를 나오면서 그는 문득 며칠 전 아들의 문자를 떠올렸다. 아빠 밥 한번 먹자. 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아들에게 부담을 덜어도 되는 걸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다. 그리고 이번엔 먼저 답장을 보냈다. 그래. 밥 한번 먹자. 그는 오랜만에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계급여 신청이 승인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동안 그는 계속 공사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다. 나는 이제 조금 덜 불안해도 되겠구나. 이제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조금 덜어진 것이다. 그러다 문득 상담했던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임대주택 신청도 있어요. 알아보셨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의 월세도 밀릴까봐 늘 불안했는데 임대주택이 가능하다면 한결 나아질 수도 있었다. 시간을 내어 알려준 장소로 바로 신청하러 갔다. 주택도시공사 임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했다. 소득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초연금 대상자 해당 여부도 체크해달라고 했다. 아직은 나이가 모자라지만 몇 년만 더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그는 그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지역 복지관 앞을 지나게 됐다. 건물 앞 게시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가 붙어 있었다. 무료 급식 제공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실버 요가와 건강체조 매주 화요일 목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생활법률 상담 퇴직연금, 임대주택 상담 가능, 컴퓨터 기초 배우기 스마트폰 활용법 포함. 평상시에 안 보이던 사회적 지원망이 눈에 띄었고 관심뿐만 아니라 참여하고 싶어졌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컴퓨터 기초 배우기라는 글자에서 눈이 멈췄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모르면 안 된다고 하던데. 사실 그는 스마트폰도 제대로 다룰 줄 몰랐다.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겨우 답장만 할 뿐 인터넷 뱅킹이나
정부 사이트 같은 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며 물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스마트폰 배우고 싶은데요. 잘 오셨어요. 기초반 내일 시작하는데 신청하실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좀 배워보자. 더 이상 벤치에만 앉아있지 않기로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일 없는 날이면 폭직관을 찾았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차츰 익숙해졌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던 날들과는 달랐다. 이제는 함께 체조를 하며 웃고 스마트폰 수업에서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냥 버티기만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는 서서히 변하고 있었다. 그동안 이런 제도를 모르고 살아온 게 한심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살면서 늘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야 한다 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었다.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다. 남들에게 손 벌리는 것을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그의 어깨를 비추는 햇살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끼며 조금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었다. 왠지 그동안 몸을 감싸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가 된 기분이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기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그동안 살아온 여정이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게 살고 있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나를 위해 준비된 무엇인가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오신 이 시대의 어른들을 응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